자, 그리고 굉장히 고초를 겪었다가 드디어 법원으로부터 죄 없다라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신당 차규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으로 네네. 있을 때 이야기인데 예. 그때 그 해외로 도망가는 김학의를 출국 금지시켜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박수를 받았습니다. 진짜 큰 박수를 받았어. 맞습니다. 박수. 그런데 이게 반전이 있었습니다. 박수가 기소로 바뀌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 왜 출국 금지시켰냐? 너 왜 불법으로 출국 금지시켰냐고 기소를 당해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대법에서 무죄 확정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야, 세상에 나는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요. 그거를 좀 잊은 분들도 계시고 할 테니까 예. 짧게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2019년 3월 22일에 김학의 전 차관이 금요일 밤이었는데요. 야밤에 해외로 도피하려고 인천공항에 나타났습니다. 네. 그걸 제가 밤 한 11시 정도에 보고를 받고서 그때 비행기 출발 예정 시각이 0시 20분인가 아이고. 1시간 한 2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뭐 차관이 검찰국장 법무실장 또 그분들이 또 대검 고위 관계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한라인이 가동이 됐습니다. 사정 기관들이 네. 그 야심한 시각에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 이규원 검사가 이제 법무부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를 보내서 그게 0시 3분인가 한 5분 정도에 제가 받아서 이제 긴급 출국 금지 처리를 했고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한 1년 한 6개월 정도 지난 2020년 12월에 그 판사 사찰 논란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징계에 처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판사 사찰 논란 관련해서 법관 대표자 회의가 2020년 12월 7일에 월요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하루 전날 12월 6일 일요일에 그 주호영 그 네. 대표께서 판사 사찰이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가 민간인 사찰했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출국 공무원들이 네. 그 김학의 무고한 민간인을 사찰했다라는 이제 그 뭐 공익 제보가 접수가 됐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 그 공무원들이 일하다 보면은 엔터 치면은 다 로그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치게 되면은 숫자가 로그 많이 남게 되거든요. 마치 그 로그 기록이 다 이게 뭐 불법 사찰한 것처럼 그 주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시했는데 한 달 후 공익 제보서를 입수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그 이정섭 검사라고 그 양반한테 그 많이 알려진 천암 때 그 양반이 이제 그때 수원지검 부장 3부장이었는데 바로 이정섭 부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네가 맡아서 해라라고 지시를 해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제가 그때 뭐 구속영장까지 청구받아가지고 뭐 구치소도 한 8시간 정도 좀 있었고요. 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불구속 기소가 돼서 2021년 4월 1일에 기소가 돼가지고요. 재작년 1월 달에 이제 1심에서 무죄 받고 작년 11월 25일에 2심에서 무죄 받고 지난주 이제 6월 5일에 3심에서 최종적으로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김 전 차관에게 수사 정보가 샌 건 아닌지 의문이 커졌습니다. 법무부가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 칼날은 반대로 향했습니다. 출국 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 의원은 안양지청에 수차례 연락했고 수사는 중단 수순을 밟았습니다. 그러자 검찰 수사는 외압을 가했다며 이 의원으로도 향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였습니다. 1심과 2심은 수사팀 스스로 수사 중단을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했고 대법원도 오늘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적으로 막았다고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지난 5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게 진짜 이상한 기소라고는 생각했는데 다시 들으니까 또 새삼스러운데 윤석열의 징계
때문에 촉발된 예. 기소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시선 돌리기용이었던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물타기 아니다. 와, 윤석열은 진짜 이래저래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사표 내고 이제 검찰을 떠나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표 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하겠다는 거 승인을 하고 와, 그래서 그 3월 5일에 이제 영장 심사를 받았었죠. 와, 진짜 대단한 윤석열입니다, 정말. 그 당시 자기의 이제 징계 국민을 이제 모면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러네. 또 제가 이제 그 개방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에서 본부장으로 중용이 됐기 때문에 민변 출신으로서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제가 그 당시 이제 그 청와대 고위라인 그 조국 민정수석이나 그쪽에 지시를 받고 사찰했다. 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 그런 하에서 프레임으로. 네, 민간인 사찰했다. 그런 식으로 프레임 짜가지고 그거는 뭐 이제 수사를 뒤늦게 갖다 붙인 놀린 예, 거고 예.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네. 굉장히 악마적인데요. 네네네. 물타기용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와, 근데 이제 당시에 윤석열은 국민적 영웅이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어이없는 기소가 벌어졌는데도 이게 오히려 윤석열 편을 들어줬었어요. 그 당시 근데 이제 그 공익 제보한 사람이 나중에는 안양시청 부장 검사라고 밝혀졌는데 그 양반이 이제 그 자기가 그 2019년 6월달에 안양시청에서 그 다른 김학의 전 차관에게 이제 출국 금지가 되지 않아서 나가도 된다라는 정보를 누가 흘린 게 아니냐 해가지고 저희가 법무부에서 그때 수사 의뢰를 한 게 있습니다. 안양지청에서 수사하던 수사팀이 있었는데 김학의가 출국 금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지 그 부분에 수사에는 별 관심을 안 가지고 김학의를 어떤 경우로 막았지 이쪽에 엉뚱하게 관심을 가지고만 수사를 진행한 거예요. 전혀 수사 의뢰한 취지와는 무관하게. 그래서 그 당시 그 부장검사가 자기가 수사하면서 이제 수사하는 그 기록도 가지고 있다가 그걸 조선일보에 다 제보를 한 걸로 지금 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무죄 받고 그 이후에 네. 와 기분 좋다 이렇게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검사를 네. 처벌해야 되지 않나요? 자, 그 검사를 상대로는 제가 이제 민사 손해배상을 소멸시효 문제 때문에 이미 제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고 네. 그 공익 제보한 그분도 그분이지만 그분 외에 제가 수사와 재판을 받고 그 과정에서 네. 저는 검사를 믿었습니다. 그래도 공익이 대표자고 해서 아이고. 이분들이 법무부의 출국 금지나 긴급 출국 금지 업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처음에 제가 수사를 받아 보니까. 네네. 왜냐하면 출국 금지나 긴급 출국 금지는 검사들은 신청만 하지 요청만 하지 실제 하는 거는 법무부에서 다 하거든요. 그렇겠죠. 네.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실제 사례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그 입건되지 않은 피내사자의 경우도 긴급 출국 금지가 됐었다라는 자료들을 제가 다 제출했습니다. 그때 어떤 반응이던가요, 검찰은? 근데 나중에 기소된 다음에 이제 그 수사 보고서를 제가 재판 과정에서 봤는데 제가 제출한 자료들을 외면하고 그 사실과 다르게 수사 보고서를 작성을 했더라고요. 의도적으로 한 거. 그 자식들 진짜 다 처벌해야 됩니다. 왜 웃으면서 앉아 계세요 지금? 아니 웃을 때는 웃어야지. 와 진짜 열받네. 와. 예. 검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그러니까 마음대로 한 거죠. 그 결론을 이미 자기들은 내려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은 특히나 거예요.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했는데. 하명에 의해서 그렇죠. 시작이 된 수사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때 특활비도 엄청 많이 받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차피 이제 하명에 의해서 시킨다고 뭐 하니까 어떻게든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네. 조만간 물을 계획입니다. 뭐 예를 들면요? 사실과 다른 네. 그런 그 수사 보고서 작성한 행위 또 법원에 제출한 그런 부분들이 다 여기 판사 출신 뭐 변호사님들 계십니다만은 네. 법적으로 문제될 네.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소하실 생각인가요? 네, 조만간 해야죠. 실제로 제가 고발장을 재작년에 이미 다 작성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네. 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죄 확정되기만을. 그래도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거는 결과는 날 떠나서 예, 그런 예, 과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발을 해서 네. 지금 묻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록을 남겨요. 예. 당연히 기록. 그래야 아니, 좀 조심하라 그래야지. 하지. 예. 그러니까 언론도 진짜 나쁜 게 물론 뭐 지금 이제 시국이 워낙 이제 굵직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때 이제 불법으로 출국 금지시켰다고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쏟아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무죄 확정이 됐는데 안 나죠. 기사 한줄안 사람들이 아예 몰라요. 네, 물론 뭐 예. 지금 시국에 예. 네. 뭐 좀 특별한 사유가 네네. 좀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도 그 부분이 수사 막 진행될 때는 거의 뭐 실시간으로 매일
막 그 중계했죠, 피사실이 중계. 이 네. 공표되고 중계가 되는데 막상 재판에 들어가서는 그렇죠. 오전에는 네. 이제 검찰 주신문을 하고 오후에 변호인 반대 신문을 하거든요. 오히려 사실 오전에 빠지죠. 오전에 하고는 자기들 검사들 위주로만 그렇죠. 네, 기사가 맞아요. 나와버리고 네, 맞아요. 네. 근데 오후에도 있긴 있습니다. 기자들이 어. 그 풀로 해가지고 네. 재판 끝날 때까지 다 이제 녹취는 이렇게 속기는 해요. 네. 근데 오후에 변호인들 저희가 이제 딱 그 완전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증거도 제시하고 네. 분위기를 딱 해가지고 되게 분위기 좋게 재판 끝났거든요. 네. 전쟁일 그 다음날 보면 기사가 안 나와요. 아, 미치겠다 네. 진짜. 그나마 그때 더 팩트란 이 언론사에서 그나마 그래도 오후 늦게까지 저희 이게 진행했던 그 과정을 부분을 다- 조금 네. 이제 반영해 줘서 아. 그나마 좀 위안이 됐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좀 한심한데 뭐 윤석열 뭐 어차피 자기 또 검사니까 김학이 검사라고 또 챙긴다 이렇게 바보같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사건이. 김학이랑은 아무 관련도 없고 네네네. 그렇죠. 그냥 자기 징계 그것 때문에. 물타기용이었던 거야. 사실 검사들도 김학의 전 차관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조직의 그렇죠. 해를 명예를 네.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실추시켰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 부분 뭐 개인을 뭐 이렇게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2019년하고 그 당시에 검찰 조직과 윤석열 옹호 보위를 위해서 이런 그런 수사들이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이런 그 나쁜 검사들은 최소한 징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법 체계에서는 검찰총장만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네, 네. 법안이 이번에 본회의 통과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며칠 전에 통과됐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조금 진일보한 네, 결과네요. 그렇죠. 뭐 진일보 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여전히 네. 한계가 있는 것이 한계가 있나요? 정권이 바뀌면은 그렇죠. 그 법무부 장관이 그 검사들 징계하겠습니까? 그때는 또 법무부 장관이 또 검사 한동훈 같은 출신이 사람이 올 올 건데 테니까. 그럼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수사 기소가 분리가 돼야 됩니다. 수사 기소 분리되는 검찰개혁 사법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그리고 검사 징계법도 폐지 법안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 징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게 법관하고 검사만 그렇죠. 검사 징계법 법관 징계법만이 있습니다. 일반 징계로 할 수 있게. 일반 공무원들은 이제 일반 공무원들하고 예, 이제 대통령에서 자체적으로 특권. 징계를 하고 있는데 아. 법관 징계법하고 검사들만 이름을 넣어가지고 징계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당의 그 박은정 의원께서 네. 그 검사 징계법 아예 폐지하는 법안을 그 법이 없어지면 특권이 없어지니까. 예, 그렇죠. 일반 공무원 예, 같이 똑같습니다. 예, 파면으로도 예. 지금 뭐 타댁으로만 이게 해임할 수 있는데 맞아요. 예, 그런 법안이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데 판사는 인정하겠는데 검사는 왜 그러냐? 왜 그래? 일반 행정부의 공무원인데 그렇습니다. 너무 특권 아니야? 거기서 네. 그만 했습니다. 검사들이 항상 그걸 요구해요. 그렇죠. 법관과 대등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급여도 마찬가지로 법관에 준해서 급여를 급수도 책정해달라고 하고. 똑같잖아요. 예. 이렇게. 아니 근데 모든 행정부의 외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 특권을 웃기는 거야 요구하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저 비정상의 정상화가 비정상이죠, 비정상. 필요합니다. 근데 그 법안이 지금 현재 발의가 됐나요? 그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발의를 하신 상태입니다. 그왜 통과 안 시킵니까? 뭐 급한 법 먼저 이제 발의하고 네. 아마 그것도 조만간 이렇게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사자한테 저보다 분노가 덜하네요. 너무 차분해서. 예, 아이고 저 첫 방송이 여기 매부를 처음 왔는데 그런가요? 되게 긴장되고. 저는 막 진짜 너무 화가 나거든요. 예, 요거는 빨리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네. 야, 검사가 알게 모르게 특권이 많아요. 법으로 되어 있는 게 많네. 근데 그 탄핵조차도 못 시키게 하는 그런 것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야, 진짜. 알겠습니다. 저만 분노해서 요 부분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